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키나와 평화 기행에 참여했던 한정현, 한정원, 김지수 청년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기도와 응원, 또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치지 않고 은혜 안에서 평화 기행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지만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꼭 공유를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만 재미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YCK의 회원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청년으로 평화기행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EYCK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속해 있고 기장, 예장, 감리회, 성공회 소속 청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13명의 참여자들은 오키나와 평화기행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오키나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과 대만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만이랑 조금 더 가까울 정도로 일본 본토와 거리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본래 일본이 아닌 류큐라는 작은 왕국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류큐 왕국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잃게 되고 희생지가 되면서 비극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오키나와 영토를 미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방패로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약 24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오키나와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게 되었고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현재에도 그 당시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토 대부분을 군사기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로 평가되고 있는 미군 해병대의 후텐마 기지입니다. 후텐마 기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텐마 기지 주변에는 유치원, 교회, 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실제로 후텐마 기지의 위험함을 보여준 사례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훈련 중이던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 건물에 잘못 추락하기도 하였고 비행 부품 등이 인가에 추락하는 등 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한 여학생 강간 사건 등 크고 작은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봤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위협적인 헬기가 하루에도 몇 번은 우리들 머리 위에 날아다녔으며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소음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총각 칼만 없을 뿐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1944년 당시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평범하고 꿈이 많았던 이들은 한순간에 일본 육군 소속 여학생 학도대가 되면서 전쟁 시 후송되어 온 부상병들의 간호와 시신 매장 등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육군 병원에 동원된 교사와 학생 총 240명 중에 136명이 죽고 91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14세에서 17세 소녀들이었으며 히메유리 학도대 외에도 오키나와에서 총 1998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은 간호 당시 날아다니는 총알과 적들을 피해서 대부분 동굴 안에서 간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동굴 안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거의 전멸이었고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에게는 직접 청산가리를 탄 우유를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는 부상병들의 신음소리와 식체 썩는 냄새 등 당시 어린 10대 소녀들이 겪기에는 너무나 잔혹했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그 당시 생존자가 증언을 하며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위령탑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조선학도병 1만 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5년에 세워진 탑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카미야 타케히로 목사님이십니다. 일정이 끝난 후 숙소에서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 2시간가량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조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키나와 주민들이 더 많이 강제징용이 되고 위안부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또 오키나와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사과하시며 눈물을 보이셔서 저희도 마음이 먹먹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도카시키 섬은 오키나와에서 약 1시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작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도카시키 섬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이곳 또한 전쟁 당시 주민들의 첫 집단 자결지라는 큰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자 항복이 아닌 자결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일반 주민에게도 권했으며 그 이유로는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남자는 코와 귀가 베어 사지가 찢게 죽게 될 것이고 여자는 강간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주민들을 세뇌시켜 두려움에 떨었던 주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는 그때를 기억하며 지옥 같았음을 증언하였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은 집단 자결이 아닌 일본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있었던 곳에서만 집단 자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화기행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고 한동안 눈물이 났던 곳이 도카시키 섬 안에 있는 빨간 지붕이라고 불리는 위안소를 직접 보았을 때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안부로 살다 가신 한국인 배봉기 할머니가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아리랑의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었던 10대의 어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엄마는 아이들에게 일본에서 돈 벌고 올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위안부로 살다가 지금이라도 모시려고 했지만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럼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과 이름만이라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곳은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해노코 앞바다입니다. 해노코 우우라마는 일본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바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라 불리는 산호의 대규모 분포지이며 멸종위기에 1262종을 포함한 5300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앞서 설명드렸던 호텐마 기지를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보이는 철조망 너머로 미군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의 72%가 이전을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천막을 설치해 6,200여일이 넘는 동안 매일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텐마 기지를 왜 없애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답으로는 일본은 미국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군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만의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가슴 아픈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평화기행 4박 5일 동안 첫날 하루 빼고는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동안 몰랐고 관심이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같은 피해자이지만 현재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전쟁의 피해자이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기행을 하면서 아쉬운 점과 좋은 점이 있었다면 아쉬운 점은 제가 28살이라는 점입니다. 네, 좋은 점은 그럼에도 아직 28살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평화 기행에 참여를 했었더라면 이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하지만 아직 배움의 시간은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열릴 것이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청소년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평화 운동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인분들께서 항상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 지원 덕분에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불쏘시개로 남아 있었고 평화 기행이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불씨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역사 공부와 언어 공부, 신앙생활이라는 장작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B입니다. 네, 저도 오키나와를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 천년 오키나와 기행을 시작으로 강의를 3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마지막 3번째 강의를 들은 후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와 슬픈 역사를 생각하며 많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평화 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잊을 수 없던 2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T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카시키 섬의 위안소처라고 빨간 기와집으로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섬에 가기 전에 한세웅 목사님께서 대범기 할머님이 살았던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집이 빨간 기와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들어보면서 여기 집에는 강 끝에 있지만 100명쯤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안 보이는 집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방문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집을 바라보니 흰 나비 3마리가 그 집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비들을 보면서 저는 나비가 있네라고 무심코 생각을 했지만 흰 나비의 뜻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순결과 평화, 풍요 및 영적 연결의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징조라고 하며 평화 기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이들, 그 전에 찾아온 사람들까지 이 집에서 평화를 기원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빨간 집과 오키나와 섬의 평화를 기원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팜플렛을 보았는데 팜플렛에는 어느 여학생들처럼 즐거웠던 학교 생활, 또 싫어했던 수업과 좋아했던 수업, 방과후 생활,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생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니 빨간 글씨로 선생님 교과서를 가져가나요? 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보고 너무나도 울컥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린 여학생들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걸 알기나 했을까요? 자료관을 보면서 아이들은 증명사진들과 오키나와 사범 학교의 교복에서 전쟁터의 복장을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모형 중에 전쟁터에서 복장을 마네킹으로 입혀놓은 게 있었는데, 과거의 중고등학생 때의 나보다는 더 작은 아이들이 전쟁 복장을 입고 다친 분들 치료와 식사랑변, 물급수, 죽은 사람들의 장례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얼른 빨리 전쟁이 끝나길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했습니다. 결국 미군에 포위되면서 자수를 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라는 미군의 설득 끝에 여학생들은 철저한 교육으로 살아서 포로로의 수치에 당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깨끗한 최후로 맞이하라는 말을 교육으로 듣는 아이들은 집단사를 강하게 합니다. 이 죽음으로 개인적으로 이 작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판단하는 권리와 생명권마저 거부하도록 만들었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교육제도가 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할 시기에 전쟁으로 아프고 슬펐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오키나와의 평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윤삼 목사님께서 처음 오키나와 평화기행 소식을 전해주시던 3월이 기억납니다. 항상 청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어 교인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평화기행으로서 오키나와를 만나기 전 제가 생각했던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휴양의 섬 도시로 알고 있었지만 사전 검색을 해보니 미군 기지와 갈등, 지속되는 평화 시위 등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졌고, 이번 평화기행의 목적지가 오키나와인 것에 분명 큰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바라본 오키나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제가 만난 오키나와 주민들은 누구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 한켠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정 중 3일차 저녁에는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님은 침례교 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카미야 타케이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2012년 10월 후텐마 기지 앞에서 가스펠을 부르는 회를 결성하여 매주 날씨와 상관없이 뜻을 모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10여 년간 지속하며 협박을 받기도 하고 모임 중 미군과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계속 해온 것과 또 찬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노래와 찬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시작한 것이기는 하나 시작이 있으면 분명 끝이 있을 것이라며 끝이 있다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용기와 의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미야 타케이로 목사님께서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 자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내용 중 역사를 다루던 부분에서 한국인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시던 중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잠시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그때 저는 설명하지 못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도 그 당시를 경험하지 않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묘한 순간이 단순히 그 상황을 겪지 않음으로 단정짓지 않고 저분이 어떤 의지와 마음으로 지내오셨는지, 그렇기에 그 진심이 떨리는 목소리와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괜히 생각이 많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오키나와 평화기행은 제게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동영상 속 마태복음 성경구절 말씀입니다.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함께한 참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평화에 다가가는 제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행자를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소감문을 작성하며 이윤선 목사님과 교인분들,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던 장소들, 너무나도 친절하고 다정했던 기독교 센터 식구들, 가이드로서 함께해 주신 모치즈키 사토시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아리랑, 일정 마치고 간단히 맥주 한잔하며 다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하나의 언어로 부른 찬양 등 수없이 많은 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모든 일정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오키나와 평화기행으로 이끌어 주시어 아프고 슬픈 역사를 바라보아 그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오키나와 평화기행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